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괜히 마음이 먼저 복잡해지고 읽음 표시 하나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고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다림을 싫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각, 읽음 표시, 부재중 전화, 그리고 가지 말라는 말과 가도 되라는 말 사이에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딱히 대답할 말은 없습니다만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면 저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준비를 해두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 위로 조명이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곧 앉을 것처럼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은 약속보다 18분 전이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스팀이 빠지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마침표도 없었고 구체적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읽음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답장창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지웠습니다. 얼마나? 지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또 먼저 왔어? 응. 기다리게 하기 싫어서. 그래도 너무 일찍 오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도 그가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숨을 조금 고르며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저는 잠시 그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방금 왔어. 그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표정이 방금 온 얼굴은 아닌데. 네가 늦었잖아. 차 좀 막혔어.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 그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화났어? 화난 거 아니야. 그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그냥 싫어.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스타가 다가왔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메뉴판을 밀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올게.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그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떨어졌어.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누구야? 그냥 3통이나 왔는데. 받을 일 아니야. 제가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열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먼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화면을 흘깃 보았다가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계속 울렸네. 봤어? 보이니까. 열차가 다시 덜컹 움직였습니다. 제가 중심을 잃자 그가 팔을 뻗었습니다. 여기 잡아. 안 잡아도 돼. 손 떨려. 열차가 흔들려서. 그는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전화 때문이 아니고.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3번이나 와.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놔도 돼. 조금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가리듯 섰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 아니. 그럼 나랑 같이 가. 원래 같이 가잖아.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원래 같이 가지.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별거 아냐.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을 잠깐 더 바라봤습니다. 놀이기구 앞 전광판에 점검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내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줄에서 한 발 빠졌습니다. 왜 빠져?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 10분이면 되는데. 10분도 싫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예민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기다렸어? 그 사람은 안 그랬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그 사람 아니야. 알아. 알면 왜 자꾸 꺼내? 저는 티켓을 구겼습니다. 기다리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놀이기구가 고장난 건데. 그래도 싫어. 그는 물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집에 갈래? 맘대로 해. 같이 온 건데.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화난 거야? 아니면 기계한테 화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뒤돌아 걸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늦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거의 다 왔어. 몇 분? 10분? 40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 그가 들어왔습니다. 차가 막혀서.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운전 중이었어. 한 번은 받을 수 있었잖아.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그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미안. 미안하면 다야. 그럼 뭐라고 해. 기다리게 했다는 건 알아야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답답했어. 난 안 답답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몰아붙여?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야. 그는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나 믿어? 갑자기 그 질문이 왜 나와? 그냥.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한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늦는지 몰랐어. 잠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우산이 있었고 제 손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펼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뭘? 기다렸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놀이공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일부러 늦은 거 아니잖아. 알아. 그럼 왜? 그냥 싫어. 그는 잠깐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냥 싫다는 게 이유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매번 시간을 정확히 맞춰. 그 사람은 그랬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야? 사실이잖아. 넌 지금 나랑 있잖아. 그래서 나를 좀 봐. 그의 말이 짧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결국 떠날 거야. 그 순간은 제가 먼저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웠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떠나? 네가 밀어내고 있잖아. 안 밀어냈어. 계속 시험하잖아. 시험이 아니야. 그럼 뭐야? 저는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인이야.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뭘 확인해? 남아있는지. 나 여기 있잖아. 지금은. 그의 턱이 굳었습니다. 비가 그대로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 그는 한 발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진짜 가도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기차역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지연 20분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또 연착이야?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왜 전화를 안 받아? 할 말이 없어서. 그는 입술을 닫은 채로 바닥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다시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비 맞고 서 있던 날. 그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뭘? 내가 진짜 떠날 사람처럼 보였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어. 언제? 답장이 늦을 때?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장 늦는다고 떠나는 거 아니야. 알아. 그럼 왜 자꾸? 열차 도착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와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가지 마. 그의 눈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나 어디 안 가. 그래도 뭐.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나를 붙잡는 건 잘하면서 왜 믿는 건 못해.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예전 사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전 연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도 공항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개 범위를 전체로 바꿨습니다. 잠시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좋아요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그 사진 뭐야? 무슨 사진? 굳이 그걸 왜 올려? 내 계정이잖아. 나보라고 올린 거지. 그게 왜 신경 쓰여?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 못 잊은 거야?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왜? 난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저는 잠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너가 나 기다리게 했잖아.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비겁한 짓이야. 뭐가? 나한테 상처 줄 거면 직접 말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응급실. 거짓말하지 마. 그는 종이를 펴보였습니다. 실신. 탈수. 저혈압. 정적이 흘렀습니다. 날짜가 같아.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던 날이랑.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대기표를 꺼냈습니다. 번호는 147번. 불린 건 213번이었습니다. 공항이었지.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날이 그 사람이 해외 간다던 날인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비행기 타기 전에 전화한다고 말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야? 응. 그 다음은 탑승 마감. 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어. 그의 손이 종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계속 걸었어? 세 번째 걸다 꺼졌어. 말이 떨어진 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록을 내려다보며 읽었습니다. 연락 두절. 보호자 없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저는 대기표를 접었습니다. 기다리다 없어질까봐.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안 그럴 거라고 했어. 그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시험 아니야. 그럼? 저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인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계속 남아 있었어.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날 우리는 제 방이 아니라 다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뭔데?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항공권이었습니다. 다음 달이야.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디? 독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2년. 그 숫자가 공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갔다 오면? 모르지.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너 2년 뒤에 보자고 했잖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겹치더라. 일부러 맞춘 거야?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회가 왔어. 저는 항공권을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가. 이렇게 말하면 쉬워? 가라고. 그는 한참 저를 보았습니다. 너 또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내가 가도 남아있을지 보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접어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항까지 안 올 거야? 안 가. 그가 잠시 웃었습니다. 이번엔 먼저 안 오네. 출국 전날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은 가방 안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약속 시간 20분 전. 10분 전.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동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비행기 놓치면 끝이지 뭐. 그 말이 귓가에 걸렸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 막혀. 거의 다 왔어.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읽음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상황은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일어나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앉아있으면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미안. 진짜 차가. 그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다렸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화 안 나?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 읽었어? 응. 왜? 저는 잠시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확인 안 하려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야? 응. 왜? 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면 가는 거고. 그는 숨을 고르듯 웃었습니다. 그 말 무섭다. 무서우면 가지 마. 그는 한참 저를 보았습니다. 나 가. 알아. 붙잡지 않아? 저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 잡아. 왜? 잡아도 갈 거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도 돼. 그 말은 밀어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결국 갔습니다. 다만 도착층이 아니라 출국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안 온다며. 그랬지. 왜 왔어? 같이 안 가려고. 그는 웃었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예전 같으면 나 못 가게 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젠 아니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항공사 알림이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응.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기다릴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을 거야. 그는 한참 저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나 돌아오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올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먼저가 아니야. 그는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아도 숨이 막히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읽음 표시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기다릴 때 확인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믿는 편인가요? 이런 현실적인 관계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